다른 데서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식당을 들락거려야 돼요. 그 식당을 들락거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식당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나가도 안 된다는 얘기야. 안녕하세요. 먹는 장사로 먹고 살기의 민쿡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망하지 않는 식당 만들 수 있는 방법. 망하지 않는 식당. 왜 대박나는 식당 얘기 안 하냐면요, 제가 대박 식당을 만든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다 운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더 확실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뭐 그런 망하지 않는 식당을 했을 때 뭐 차별화를 해라, 마케팅에 힘을 써라, 막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고요. 진짜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 자, 첫 번째는요, 나만의 상품을 갖습니다. 어떻게 나만의 상품을 가져라는 질문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또 그런 얘기를 해주는 데도 별로 없고, 저도 사실은 그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각자의 능력과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기서 나만의 상품을 만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눈에 띄는 형태여야 됩니다. 형태가 노멀해서는 안 돼요. 사진을 찍었을 때, 뭔가 올라왔을 때 눈에 띄는 형태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손님은 첫 번째 선택하는 기준이 검색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를 보고 선택을 해요. 입맛을 다질 정도의 어떤 맛있는 형태라든가, 아니면 되게 양이 커 보인다든가, 아니면 정말 자극적인 형태라든가, 이런 사진을 보고 선택을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상품을 만들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뭐냐면 눈에 띄는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만드는 기술력을 내가 알고 있는 레시피도 좋고, 내가 그걸 만들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 방법을 사왔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진짜 나는 할 수 있는 거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차별성이 확보된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차별화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만의 상품을 만들 때 진짜 그 써먹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뭐 진짜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맛있게 만든다, 정말 맛있게 만든다, 좋은 재료로 만든다, 정성을 다한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은 차별화가 아닙니다. 절대 이런 말을 써도 안 돼요. 써서도 안 돼. 이런 말을 쓰고 싶다면 이런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를 들이미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 좋은 재료를 쓴다 그러면, 제 경우를 빗대서 만든다면 좋은 재료를 쓴다 그러면, 저희 이제 초밥집이니까 쌀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오일 도종쌀만 쓴다. 오일 도종쌀만 쓴다는 말 자체가 좋은 쌀을 쓴다는 얘기를 대표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희는 좋은 재료만 씁니다, 좋은 쌀만 씁니다, 무슨 설득력이 있어? 식당 중에 좋은 쌀을 쓰지 않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저희 이제 카피 오랫동안 20년 동안 써온 카피인데 재료가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카피들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고객한테 들이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30년 전통을 가졌다든가, 3대 이어왔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집이 대부분 많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정통성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씨, 눈이 부시게. 여기도 빛이 들어와.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뭐 이유를 만들면 돼요. 그 분당의 고미국수, 지금 고미고미라는 이름 바꿨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저 유튜브에 나왔던 친구잖아요. 그 친구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브랜드의 스타트가 그때 뭐랬더라? 조미료가 물려서 뭐 우리 아빠가 차린 식당이었나, 그래서 딸 얼굴 이렇게 걸어놨었어. 지금 조미료를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내리고 이제 브랜드 바꿨죠. 브랜드 가치 자체를 바꿨죠. 그때 그 당시에는 고미국수가 우리 아빠가 이유를 만들었어. 조미료를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조미료 안 쓰고 육수를 직접 뽑아 쓰느라고 얘가 피골이 상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만들어서 브랜드가 대박이 나서 리브랜딩을 했는데, 이제 주방에서 죽기 싫었는지 이제 조미료를 쓰더라고요. 그러고선 그 브랜드의 어떤 그런 철학을 내려놨어요. 뭐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이제 브랜드라는 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브랜드라는 거를 이렇게 내세울 때 차별성이라는 거는 가지고 갈 수 없다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추상적인 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미료를 안 쓴다. 조미료 안 쓰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프랜차이즈들 중에는 뭐 땡땡집 했는데 거기 30년 전통 이름만 써있단 말이야. 그러면 30년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가라로 쓰냐면은 그거를 누가 추적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 이유 중에 이 메뉴는 30년 전통이 있는 식당에서 메뉴를 따왔습니다 말하면 사실 근거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여기에 정통성이 있어 보이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 브랜드의 근거를 만들고 싶은 거겠지. 물론 개구라겠지만, 브랜드가 2년 전에 생긴, 3년 전에 생긴 브랜드인데 30년 전통 이런 거 써있잖아요. 근데 개구라지만 그 메뉴를 30년 전통 있는 사람한테 배워왔어요 라고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별점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식당이 망하지 않는 방법의 첫 번째는요, 나만의 차별성 있는 메뉴를 만드는 건데, 그 차별성 있는 메뉴에 두 가지가 요건이 필요한 거지. 첫 번째는요, 눈에 띄는 형태여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조리법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조리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식당 절대 망하지 않는 방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고자 하는 식재료, 그러니까 메뉴에 대한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를 가장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아까 첫 번째 얘기도 비슷한 건데 나의 스킬을 더해야 됩니다. 나만의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첫 번째 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 있는 그 식재료에 대한 식재료가 차별성이 있어야겠죠. 양파를 쓴다. 어디 무슨 양파, 여수갓, 그 다음에 남해 돌문어, 제주 무슨 옥돔 이런 식으로 차별화된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옥돔이라고 가지고 있다면 옥돔에 대한 조리 스킬에 대한 나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겠지. 나만의 스킬이 노하우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이제 진짜 강력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그게 브랜딩이 되고 컨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한테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니까. 세 번째는요, 진짜 이거 10명의 식당 사장들 중에 알고 실행하는 사람은 1명, 2명밖에 없어요. 온라인의 나의 식당의 인테리어, 간단하게 말한다면 오프라인의 식당의 인테리어는 겁나 신경 쓰는데 온라인의 내 식당에 대한 인테리어는 신경을 안 써. 무슨 인테리어 뭐냐면 네이버 들어가잖아요. 구글 들어가면 내 플레이스에 대한 정보를 업주가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해놔. 무슨 식당인지 온라인에서 알려줘야 손님이 검색했을 때 나오고 그거를 쳐다보고 자세히 보다가 누군가 리뷰를 달았으면은 리뷰를 다 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리뷰라도 달려면은 거기에 뭐 정보가 있어야 리뷰를 달 거 아니야. 리뷰도 못 달게 돼 있어. 리뷰도 안 달려 거기에. 사업자를 제대로 입력 안 해놔가지고. 온라인에 관심을 두고 온라인 세팅을 해야 되니까, 온라인 인테리어 해야 된다니까. 반드시 온라인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온라인에 인테리어 하는 것도 홍보고요. 그걸 또 마케팅하는 것도 홍보예요. 공부해야지.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선 그냥 음식만 맛있게 해야겠다.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음식만 맛있게 하면 되지 무슨 홍보가 필요했냐. 맛있으면 다 찾아온다.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건 뭐 얘기할 게 없어. 그거는 당연히 맛있어야 돼. 누가 먹어봐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이 온라인 홍보야. 근데 너무 관심이 없어. 반드시 온라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세팅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식당이 절대 망하지 않는 방법 네 번째는요,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은 옆집보다 10%를 뭘 더 줘야 돼요. 휴무를 더 주든지 월급을 더 주든지 밥을 더 주든지 쉬는 시간을 더 주든지 무조건 10%를 다른 집보다 더 줘야 됩니다. 되게 둔탁한 방법이긴 해요. 둔탁한 그런 기준이긴 한데 내 식당이 옆집보다 많이 줘야지. 그래야 걔가 여기서 일하면서 이 식당은 딴 집보다 10% 더 주니까 있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딴 데 가느니. 이게 10%의 기준이야. 그 직원들이 내 식당을 선택하는, 내 식당에서 1년 이상, 2년 이상 일하는 기준은요, 딴 데 가느니 여기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10% 더 줘야 됩니다. 이게 식당을 망하지 않는 방법의 네 번째, 다섯 번째야. 네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식당을 들락거려야 돼요. 업주가. 그 식당을 들락거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식당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나가도 안 된다는 얘기야. 왔다 갔다 하라고요. 왔다 갔다. 식당에 있을 땐 있고 없을 땐 없고, 아침에 오픈할 땐 나가서 좀 세팅하는 거 좀 보고 같이 좀 해주고, 영업이 시작되면 직원들이 영업을 하게 해줘야지. 내가 가서 내가 초밥을 짓는 게 제일 빨라, 제일 맛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 계속 거기 있어야 돼. 계속 거기 내가 하는 게 제일 맛있는데 나오면 안 되지. 들락달락거려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땐 있어야 되고 필요 없을 땐 나와야 되고, 또 점검해야 할 때도 점검을 해주고, 그래야 직원들도 긴장을 하고 사장이 관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품을 완성도도 높이는데 참여하겠죠. 식당은요, 제가 경험해봤는데요, 오토 매장이 될 수 없답니다. 그 왜 기준이 그러냐면, 그럼 다른 식당 중에 오토 매장을 운영하는 식당들 뭔가요? 사장이 밖에 있고 식당을 할 때는요, 정말 좋은 자리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식당의 사장이 항상 뭔가를 투자하고 있을 상황이라면 그 식당은 오토 매장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규모가 있든지. 우리는 영세한 식당을 말하는 거예요. 영세한 조그만 식당은요, 오토 매장 될 수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나가 있을 수 없어요. 들어가서 좀 봐주고, 또 나와서 좀 자기 직원들끼리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들어가서 직원들 으쌰으쌰하라고 회식도 좀 해주고, 그것도 식당이 있는 거야. 회식해주고 참석해주고 식당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식당은 들락달락거리라고요. 자, 여섯 번째, 식당이 망하지 않는 방법. 여섯 번째는요,